네, 안녕하세요. 가일레오입니다. 금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3.8%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신천지발 슈퍼 전파자가 나오면서 주말 내내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장이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갭 2%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본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인드 심리가 터져 버리니까 매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 났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원래 개인들의 매수와 지수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는데 이번에 좀 상방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바로 하방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역시 신용장구가 높다 보니까 하방의 폭이 엄청나게 높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창구에 있는 지인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담보 부족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담보 부족이 뜨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신용을 좀 많이 땡겨 쓴 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작년에 신라젠이 생각나실 거예요. 이때 8월 달에 연속 3점 하가 나왔을 때 이때도 엄청난 반대 매물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는 사실상 뭐 다시 상승을 하긴 했지만 8월 달 이때죠. 이때 최저점 540까지 찍고서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으면 이제 지수도 상방으로 좀 털어줘야 되지 않을까, 턴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직은 바닥이 보이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620포인트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전 저점이었던 2월에 이란발 이슈가 있었던 그 전 저점까지는 아직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소폭 하락은 있을 수 있긴 한데 오늘만큼 오늘의 4% 가까이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종목들 보고 이제 제가 매매했었던 방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가 한참 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로 베이스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웰크론도 그랬고요. 웰크론도 상치고 빠지고서 이렇게 쌍봉치고 나왔는데 이제 뭐 이슈가 되는 종목이 사실 502 마스크 관련 중에서는 대장주였었는데 이게 오늘 뉴스가 떴어요. 이제 어떤 뉴스냐면 테마체크 502 마스크 없는 마스크 테마주였었다 라면서 마스크를 예전에 생산하긴 했지만 지금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502 시간에 하한가를 찍은 상태고요. 이게 지금 테마주나 이런 섹터들을 하실 때 가장 위험한 게 뭐 이런 이슈겠죠. 세력들이 만들어 놓고서 올려놓고 대주주들은 털고 나가고 그 다음에 기사 띄우고서 우리 사실 이거랑 관련이 없어, 팔 생각도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뜨는 게 가장 리스크하죠. 뭐 모나리자도 많이 빠졌었고요. 그때 상승했었던 2월 19일에 상승했었던 폭에 대해서 거의 다 토해내는 장들이었습니다. 뭐 손세정제도 한참 올랐다가 역시나 한방으로 해서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분명 큰 이슈였었던 테마이기는 합니다. 테마이기는 한데 우한 폐렴 관련해서 마스크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손세정제 쪽이라든지 얘네들이 발발할 때 즉흥적으로 필요했었던 테마들입니다. 필요했었던 재료들이겠죠. 마스크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세정제, 방역 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이 지금 이제 슬슬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슈퍼 감염자가 나오면서 발발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24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월 24일이기 때문에 끽해봐야 3월달 되면 이게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뭐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일주일이 최대 고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주가에서부터 바로 반응이 오는 거죠. 24, 25, 26. 아마 이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후배랑 같이 내기를 했어요. 800명인데 금요일까지 과연 저는 1500명이 넘겠냐 안 넘겠냐라는 그 내기를 걸어서 1500명이 나가는 안 넘을 것 같다 얘기를 했고, 후배들은 이게 좀 상승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1500명은 넘고 지금 팬데믹 현상이 나오고 있다, 좀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구에서 국한돼서 발생을 했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잡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날이 풀리면 감염자가 줄어들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재료들로 갔었던 애들은 좀 상승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이제 교육주라든지 사실 뭐 이런 것도 이슈는 있겠죠. 이제 개학이 늦어지면서 사람들이 인터넷 강의를 많이 볼 거다. 학원도 그 개강을 늦게 해라 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 일상생활의 패턴의 변화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그 원격 진료 쪽, 그 원격 진료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주제였었긴 하죠. 이게 기득권이나 그 민영의료 관련해서 좀 많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한폐렴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진찰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슈가 발생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코로나가 잘 넘어가고 나서 아마 그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두가 되면 사실 의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주식 쪽에서는, 주가에서는 원격 진료라는 게 다시 대두가 있다라는 그런 팩트만으로 놓고 봐도 이렇게 요동칠 겁니다. 지금 일단 그게 그런 이슈가 뜨면서 상한가를 쳤었고, 금요일에도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과열 종목이 지정이 돼서 지금 단일가 들어갔죠. 단일가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지금 49만 밖에는 안 빠졌어요. 그죠?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관련해서도 언택트 관련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택배 관련 종목들도 뭐 새벽 배송 관련해서 뭐 지어소프트라든지 이제 택배 관련된 물류 사업인 동방, 그리고 그 택배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골판지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섹터가 코엔텍이나 인선 ENT, 지금 뭐 차트가 다 죽긴 했죠. 이쪽도 사실 이게 지금 폐기물 관련 종목인데, 폐기물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 5월 되면 폐기물 관련 법안이 또 통과가 돼요. 그 법이 뭐냐,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가 있어요.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가 있고, 쓰레기를 가지고서 나는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거를 산 사람이, 그 쓰레기를 산 사람이 그걸 잘 처분을 안 하고 땅에다 매립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도망간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땅의 주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이 전가가 됐는데, 이제는 매도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싸잡아서 처벌을 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조금 캐파가 있는 이런 폐기물 관련 업체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때마침 지금 지수가 4% 빠지면서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코엔텍도 보시면 뭐 딱히 역배열이기 때문에 좋진 않은데, 여기서 한참 지수를 이제 되돌리려고 거래량을 쏘고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나서 간다면, 이런 식으로 되면 차트를 돌리겠죠.
차트를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매매했었던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저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를 매수를 했는데 이제 제 네이버나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긴 했는데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인이라서 PC에서 HTS를 볼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안 때문에 깔리지도 않고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플로 MTS 그 어플에서 주식 어플만 확인할 수도 없어요. 뭐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다 비슷할 건데, 근데 이제 전 거의 이제 종가 베팅으로 매매를 하고 눌림목이나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조건 검색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만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그 기준을 수립을 시켜놨었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종목들이 나오면 매수를 하죠. 근데 이제 전 조건 검색식이라는 게 그 HTS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왔다가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검은색은 사라진 거고 하얀색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검색 종목이 언제 떴는지 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집에서 전업을 하면 화면에다가 조건 검색들을 쫙 깔아놓고서 확인을 하겠는데 이게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직장인들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전 제 텔레그램의 여기 봇 보이죠? 봇이랑 그다음에 키움증권의 API라고 해서 그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조건 검색식에서 뜨는 이런 조건 검색식에 뜨는 것들을 텔레그램 어플 상에서 자동적으로 쏴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에도 올려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필요한 종목명이나 뭐 검색 조건, 포착 시간, 포착됐을 때의 가격,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를 텔레그램 봇으로 쏴지게 합니다. 이걸 켜두면 사실 직장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 핸드폰을 봤을 때 키움증권 어플들은 다들 알아요. 왜냐면 주식을 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켜져 있는 거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어플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텔레그램 종목들이 나오면 저는 장 마감할 때쯤 뭐 1시 반이나 2시 반쯤 돼서 종목들을 쭉 그 텔레그램에 온 거를 쭉 이렇게 스크리닝 하다가 괜찮은 종목들을 선택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나는데 오늘은 이번에 괜찮았었던 게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제 그 검색식에 나와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저는 여기서 보시면 저는 30분 봉으로 자주 보는데 여기서 거래량을 붙으면서 오더라고요. 여기 거래량 붙고 그다음에 여기 눌림목 자리가 나오길래 이 자리에서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이 좋게 뭐 마감을 잘 했는데 시간에도 지금 보시면 9.3%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게 보니까 재료가 M&A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매매하는 방식, 직장인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좀 집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놓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컨트롤하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법대로 하고 있고요. 전 이 텔레그램이 상당히 직장인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주식 정보들도 대부분 여기서 많이들 접하고 있고 기사들도 많이 공유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왜냐면 텔레그램이 봇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IT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롤링이라고 해서 인터넷 기사에 있는 것들을 이제 봇이 자동적으로 소팅을 해서 긁어와서 텔레그램으로 쏴주는 그런 봇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많이 그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오늘 방송 찍고 나서 호응이 좀 괜찮다고 하면 텔레그램에서 참고하기 좋은 이제 채널들을 이제 리스트업 해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키움증권의 텔레그램은 당분간은 이제 무료로 오픈해서 공유해서 함께 쓸 예정입니다. 제 검색식이 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쓰고 있는 이 텔레그램 봇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다 오픈해서 당분간은 쓸 예정이고요. 설치 방법이나 이런 건 네이버나 다음에서 여의도 갈길레오 치시거나 제 유튜브 밑에 설명 쪽 보시면 제 블로그 확인되시니까 그쪽에서 뭐 다운받아서 저에게 메일 주시면 되십니다. 다 이제 조건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이미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조건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세팅을 해주시고
영상은 5편가량만 봐주시면 이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디 계정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가셔서 같이 쓰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거를 제작하려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허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못 올렸었던 부분도 블로그도 같이 쓰면서 그 봇을 만들고 테스트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요청사항 정도는 있고요. 그럼 자세한 거는 블로그에 확인해 주시고 연락은 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계정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시작부터 많이 빼고 들어가는데 일단 조금 열어놓고 시작은 하시되 금요일 전에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희망을 가지고서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너무 무리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점이다 해서 들이대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내일도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래도 오늘보다는 낫겠죠. 오늘보다는 나아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조금 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